안녕하세요. GL 스토리 김홍일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입니다. 지난주에는 박창현 대표님과 함께 핀테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한국의 농술나라 불리는 기업, 네. 농기계 대표 기업인 TYM 이 기업 소개를 좀 드리려 하고요. 네. 이 기업은 우리 김 PD님하고 저하고 같이 탐방 진행했잖아요. 네, 정확히는 탐방은 아니고 저희가 바로 이 사무실에서 같이 줌 컨퍼런스 콜을 들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여전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탐방 진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었고,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그때 네. 했었잖아요. 그때 네.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음향이 막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타이핑으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텍스트로 진행했으니까 네. 좀 더 정확한 질문 됐을 겁니다. 그죠? 여기 또 담당자분이 그래도 그 텍스트 읽어 가시면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TYM이라고 하는 기업 또 새롭게 알게 됐고, 네. 또 사업 내용들, 향후 전망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오늘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IM은 기업 기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동사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951년도 설립돼가지고 1973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오롯이 이제 농기계 사업 하나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한국만 수십 년 파온 기업이고 맞습니다. 네. 국내 점유율도 2위라고 하죠. 네, 생각보다는 사실은 점유율이 높고요. 주요 제품 보니까 뭐 트랙터, 컴바인, 이항기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트랙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 중심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TIM은 수출 관련해서 좀 뜨거운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농기계 점유율이 올랐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트랙터랑 약간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에도 달았다시피 집집마다 트랙터가 한 대씩 있다. 진짜 뭐 한 대씩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트랙터가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많다는 거고요. 워낙 거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택 문화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건물들이 그렇죠.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잔디깎이 한 대씩 들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랙터를 미국인들은 이제 잔디깎기, 정말 그다음에 네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 제설 작업, 땅 고르기, 잔디깎기 이런 걸로 실제로 사용하신다고 하고, 이 트랙터도 이제 마력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구분을 짓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판매되는 게 여기 보시면 소형 트랙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인 남성 한 명이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게 약간 꽉 찰 정도의 아주 작은 이제 트랙터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집집마다 한 대씩 있다 보니까 이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미국 쪽에서 수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트랙터가 전체 매출에서 대략 한 65%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은 지금 이 트랙터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수요가 많았던 이유가 일정 정도 뭐 코로나 특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특수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뭐 잔디깎기나 뭐 정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탁을 많이 줬었는데 네.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뭐 잔디깎기 이런 것들을 굳이 외주 안 주고 내가 직접 해도 되니까. 코로나가 걸리니까 좀 대면으로 하기가 좀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텃밭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그분들도 땅이 넓으시니까 텃밭의 규모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도 많이 이 트랙터가 사용될 수 있다 보니까 뭐 미국 분들이 이제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셨던 것 같고, 뭐 미국뿐만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호주, 뭐 독일 이런 쪽에도 사실은 이 트랙터가 많이 수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도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용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북미 지역은 사실 그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은 존디어가 점유율 1위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존디어가 뭐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지는 않아요. 네. 워낙에 사실 큰 기업이고 이제 서로 이제 주력으로 이제 하는 시장도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TYM,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대동 뭐 이런 기업들이 그 미국인들의 좀 특화된 이제 그 틈새 시장 그걸 좀 잘 파고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면 북미 지역에 좀 더 생산이나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워낙에 지금 미국 쪽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도 증설을 이제 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네, 미국 이제 조지아주에 대략 한 4,000평 정도 되는 요 규모의 공장을 새롭게 이제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산 시설을 이제 늘리는 건데 대략 지금까지 미국 쪽에 판매된 수량이 한 3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 쪽으로 판매된 수량이 한 3만 대 정도 됐던 건데 요 4,000평 규모의 추가로 증설해가지고 2만 대 정도를 더 만들 수 있게 양을 이제 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5만 대 수준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을 이제 이런 생산 캐파를 키우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공장 짓는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장 자동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부분 조립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짓는 공장들은 이제 완전 조립 형태로 그러니까 거의 뭐 생산 설비 능력치가 좀 더 올라가서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완공 예정일은 이제 2024년 중순 정도입니다. 지금 계획상 순조롭게 공장이 지금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놈슬라라고 불린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렇죠. 사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 또는 뭐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네. 이 농기계 시장도 자율주행 농기계가 지금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존디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인데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구보타라고 하는 이제 농기계 업체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은 보니까 농기계에서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3 단계까지 지금 기술력이 와 있다고 합니다. 워낙 미국 같은 경우는 농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의 또 중요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의 농기계의 이점은 일반 차량도로는 장애물 같은 게 있지만은 농기계는 어느 정도 정해진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정해진 루트에 정해진 업무만 딱 하면 되니까 네. 오히려 좀 더 자율주행화를 좀 시키기에 좀 더 좋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선 TYM이 이제 국내 최초가 되겠죠.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을 해가지고 레벨 2단계 정도 되는 제품들을 이미 만들어서 상용화까지 지금 시킨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제품들 김제하고 부안 전라북도 지역에 트랙터를 이제 시험 보급함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TIM의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매출액은 23년도에 대략 1조 2,500억, 영업이익은 1,250억, 단기 순이익은 한 1,2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을 좀 추정할 때 아마 작년하고 좀 많이 비교할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일단 실적 성장이 좀 좋았죠, 율 그렇죠. 자체가. 네. 근데 과연 그 코로나 특수 이제 그걸로 끝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고환율. 그래서 미국 쪽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환율세를 봤는데 올해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실적을 추정할 때 그걸 아마 시장에서 많이 비교할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2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 공정공시,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 내용을 이제 올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TYM 회사의 23년도 사업 계획은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3년도 지금 평균 환율 지금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는 게 대략 한 1250원이고 작년이 한 1290원이 평균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사실은 약간 이제 작년 대비 좀 크게 빠진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약간 빠질 것 같지만 사실 20년도 이때에 비교하면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출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환율상 봤을 때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업 내용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좋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어요. 근데 과연 이제 시장에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얼마에 매겨 줄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일단
동사가 제가 보고서 썼던 기점으로 시총은 한 4천억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 순이익이 12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가정해 봤더니 PER이 한 3배가 나오는 거죠. 3.3배니까.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던 게 코로나 이전에는 농업 섹터가 완전히 소외된 섹터였잖아요. 다시 그렇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네. 밀이라든지 곡물 이게 수출이 많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워낙에 가격이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안 보던 뭐 사료 종목들이 그렇죠. 갑자기 상한가에 예, 찍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쪽 섹터 내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네. 당연히 이제 농기계 쪽 이런 쪽도 낙수 효과처럼 네. 또 산업이 좀 확정이 되었던 거고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농기계 업체 대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예, 대동이 어떻게 보면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동이 지금 평균 PER 보니까 한 6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동하고는 그래도 비교 견주었을 때 얼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TIM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 PER을 대동 정도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한 4,700원 정도로 좀 제시한다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그 시점처럼 높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단기 모멘텀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평가 가치주의 어떤 매력으로서 이 종목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매수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목표 주가 될 때까지 가져가는 이제 끌고 가는 바이앤드 홀드 전략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수출 관련해서 크게 성장한 만큼 이 성장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가 TIM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TIM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탐방을 진행했을 때 그 시기가 12월 달인데 네. 이제 새해 23년이 좀 되고 나서 1월 2일 날 공시가 좀 나온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 최대 주주는 김희용 이제 창업주가 되겠죠. 회장인데 이분이 지금 자녀분들에게 지분 증여하는 것들이 지금 공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를 좀 보아서 그렇고 어느 정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권 승계가 조용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걸 한 번씩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분 관계가 살짝 얽혀 있을 때 항상 주가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얼마나 좀 순조롭게 좀 이루어져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주주분들은 체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IM 관련한 의견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모 대표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우주항공의 또 핵심 부품들을 많이 국산화시킨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노코는 저희 이제 박창윤 대표님하고 또 함께 탐방을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이것저것 또 몇 가지 재밌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빠져가지고 아쉽게 같이 못 간. 맞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개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센터에서는 정책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이재모 대표님 모셔가지고 같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